신종플루 감염자 수가 3,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각급 학교의 개학 연기와 휴교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모두 용서와 화해, 통합이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내일 다시 발사될 나로호가 오늘 최종 리허설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대형 공공기관들이 올 하반기 신입 직원을 거의 채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청년층 실업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종플루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환자 수가 3,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전국에서 휴교를 하거나 개학을 연기하는 학교들이 늘고 있습니다. 권혁주 기자입니다. 신종플루 감염자 수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늘 발열 등 신종플루 의심 증세를 신고한 344명에 대한 정밀 역학조사에서 18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종플루 감염자 수는 3,113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15일 환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선 지 9일 만에 3,000명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 가운데 1,067명이 현재 병원과 자택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신종플루가 확산되면서 일선 학교의 휴교 조치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의 16개 학교가 임시 휴교하거나 개학을 연기했습니다. 이 학교도 학생 3명이 플루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오늘부터 사흘간의 임시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네 병의원에서 신종플루 검사를 꺼리면서 환자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차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의사 수가 한정된 개인 병원을 중심으로 신종플루 검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인플루엔자 환자라는 걸 알면서 나는 결국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렇다고 내가 타미플루를 맨날 예방접종요법으로 계속 먹고 있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한편 거점 치료 병원들이 별도의 진료실 없이 운영되고 있어 신종플루 외래 진료 과정에서 추가 감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권혁주입니다. 정부는 신종플루 대유행에 대비해서 올해 안으로 타미플루 500만 명분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산 1,250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전체 국민 20% 수준의 타미플루를 항시 비축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서울역 4층 대회의실에서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관계부처 전국 시도 긴급 합동회의를 열어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용서와 화해라는 유지를 남긴 데 대해서 한나라당은 대야 국회 등원 압박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권이 김 전 대통령의 유지를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재덕 기자입니다. 한나라당은 오늘 화해와 통합이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지를 잘 받들자며 민주당의 국회 등원을 촉구했습니다. 박희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지속됐던 조문 정국은 끝났다며 민주당의 여야 대표회담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김 전 대통령 국장을 계기로 국회가 대화의 장으로 태어나야 한다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원내 대표회담을 제의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와 국장을 계기로 화해와 통합의 메시지를 던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김 전 대통령의 유지를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책적으로는 민주주의 등 3대 위기의 극복, 정치적으로는 민주개혁 진영의 통합 등이 김 전 대통령의 유지임을 강조했습니다. 민주개혁 진영이 배출한 두 분의 대통령님을 모두 이렇게 보낸 이런 그 시점에 모두 단결해서 대통령님의 위협을 받드는데 한치도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박지원 의원도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야4당과 단합하고 민주시민사회와 연합하라는 말씀을 남기셨다고 말했습니다. 우상호 대변인은 사회에 확산되는 통합과 화해의 분위기를 환영하지만 수많은 갈등 현안들이 없던 일처럼 치부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안희정 최고위원은 김 전 대통령이 화합과 통합을 얘기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화해와 통합을 얘기하는 건 가증스럽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CBS 뉴스 김재덕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측 최경환 비서관은 오늘 김대중 도서관 컨벤션홀에서 브리핑을 갖고 내일 오전 10시쯤 국립현충원 대통령 묘역에서 이호 여사 등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제를 지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대중 도서관은 오늘부터 김 전 대통령이 평소에 일하던 5층 각종 추모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고 최진실 씨 유골함 도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오늘 용의자가 최 씨 납골묘를 사전 답사한 폐쇄로 TV 화면을 공개하고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범행 사흘 전에 10시간가량 납골묘 주변을 맴돈 것을 납골묘 주변에 설치된 폐쇄로 TV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폐쇄로 TV의 용의자 얼굴이 비교적 자세히 찍히는 등 화면이 범행 당일 것보다 선명해서 수사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신고 보상금 300만 원을 내거는 한편 유골함 사진을 배포하는 등 공개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9일 소프트웨어 오류로 발사가 중단됐던 나로호가 오늘 최종 리허설을 마치고 발사를 위한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습니다. 전남 CBS 박형주 기자입니다. 실전 8기 나로호 발사, 이번에는 성공할까? 공나로우주센터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내일 발사를 앞둔 최종 리허설을 실시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현재 리허설 결과를 분석 중이며 아직까지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리허설 결과와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내일 오후 1시 반쯤 최종 발사 시각이 결정될 예정인데 큰 이변이 없는 한 나로호는 내일 오후 5시쯤 다시 발사에 도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19일 발사 당시와 마찬가지로 발사 2시간여 전에 연료가 주입되고 15분 전에는 자동 발사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발사 3.8초 전에 점화와 함께 발사가 진행되며 이때 가속도가 붙느냐 여부가 이번 발사의 성패를 결정하는 포인트입니다. 가속도가 제대로 붙어 마일의 속도로 올라가면 59초쯤 뒤면 시야에서 사라지고 9분쯤 뒤 발사체 2단과 인공위성 분리가 성공하면 이번 발사의 90%는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수기상대는 내일 공지역의 날씨가 구름만 많고 바람 조금 부는 날씨로 발사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CBS 뉴스 박형주입니다. 대형 공공기관들이 올 하반기에 신입 직원을 거의 채용하지 않거나 청년 인턴제도 끝낼 예정이어서 청년층 실업난이 한층 가중될 전망입니다. 윤석재 기자입니다. 공공기관이 주도해온 일자리 창출 작업이 올 하반기 대폭 축소되면서 사회 초년병들의 대규모 실업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인 20개 대형 공공기관들에 따르면 하반기 직원 채용 계획이 있는 곳은 기업은행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3곳뿐입니다. 나머지 17개 기관은 채용을 하지 않거나 아직 채용 계획을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입사를 꿈꿔온 취업준비생들은 올해 아예 시험을 치를 기회조차 제대로 갖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1년 계약 기간으로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 인턴들도 올해 말 대부분 계약이 만료됩니다. 현재 12,000명의 인턴이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지만 계약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3군데뿐이며 계약이 만료될 경우 재고용되는 사례도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청년 인턴제가 일제히 중단될 경우 부담이 큰 만큼 규모를 줄여서 내년에도 실시하는 방안을 찾고 있지만 예산 투입이 걱정입니다. 경기 침체와 정원 감축을 통한 공기업 선진화 작업의 여파로 신의 직장이라 불리우는 공기업 들어가기가 이제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될 전망입니다. CBS 뉴스 윤석재입니다. 주가가 뉴욕발 훈풍에 힘입어서 코스피 1600선을 돌파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 1600을 넘어서기는 지난해 7월 24일 이후 1년 1개월 만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지난주보다 23.33포인트 오른 1604.31로 거래를 시작한 뒤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키워 31.24포인트 오른 1612.22로 장을 마쳤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시가총액 상위주의 상승폭이 두드러졌습니다. 한강 등 4대강 주변에 자전거 여행객들을 위한 호텔이 50km마다 지정되고 30km마다 자전거 휴게소가 세워집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최종 보고서에서 한강 등 4대강과 섬진강에 설치되는
1728km 길이의 자전거 도로변에 50km 간격으로 자전거 호텔을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보를 둔치보다 낮은 저수로에만 설치해서 주로 홍수 예방이 가능한 가동보로 만들 계획이며 습지나 보전구역 등은 최대한 보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발트해 연안에 위치한 3개국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이 세 나라들은 지난 1989년 소련으로부터 독립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600km에 이르는 인간띠 시위를 전개했었는데요. 이 발트해 길 시위가 20주년을 맞았습니다. 기념 행사가 한창인 발트해 연안으로 함께 가보시죠. 인간띠가 만들어졌던 발트해 길을 따라 10,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이어달리기에 참여했습니다. 오토바이 행진과 모닥불 행사도 펼쳐졌습니다. With three Baltic states, which can be an example for Europe, how we were able to battle for our independence and how we were able to live together now and cooperate together. 발트해 연안 3국 주민들은 다양한 행사를 함께 즐기며 경제 위기 극복을 다짐했습니다. 그리스 전역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산불이 수도 아테네로 향하고 있습니다. Γύρω στα 200 άτομα. Αυτή τη στιγμή επιχειρούν κανονικά μέση φωτιά σε συνεργασία με τα πυροσβεστικά.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자 정부는 주민들 10,000명을 즉각 대피시켰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칠레 북부의 해안 지역에서 바다사자 200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채 발견됐습니다. 칠레 현지 방송은 죽은 채 발견된 바다사자들이 대부분 새끼들로 바다 멀리 먹이를 구하러 나간 어미들과 떨어져 있게 돼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는데요. 칠레 수산당국은 이번 일이 엘니뇨 현상으로 바다의 영양염료와 용존산소가 줄어 바다사자들의 먹이가 부족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김도란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 26도에서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면서도 기온도 한층 낮아지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6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